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회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자, 이제 멘트를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도우미 Ship Follow Me,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상공중학교 파일을 가져오면서, 물론 상공중학교 파일 복사해 두셔야 되겠죠. C 밑에 OA 폴더에다가 시험장 경로도 동일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서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들어가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간 다음에 C 밑에 OA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장의 경로도 이 경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 파일을 해당 폴더를 만들어 여기다 넣어놓으면 시험장에서 그만큼 긴장감을 줄일 수 있고 또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상공중학교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가서 1학년 테이블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성별, 과목, 이름 더블클릭, 성별 더블클릭, 그 다음에 과목 더블클릭, 구분 더블클릭, 그 다음에 항목, 받은 점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둘, 넷, 6개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순서가 틀리다면 위아래 너 필요 없다. 그럼 다시 왼쪽으로 눌러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 성별, 과목, 구분, 항목, 받은 점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음, 구분이 지필이고, 자, 구분이 지필이고라는 말은 지필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필이고 받은 점수가 70 이상 90 미만. 자, 여기서 잠시 헷갈리면 안 됩니다. 70 이상 90 미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90이겠죠. 자, 그러면 70 이상 여기는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90 미만. 자, 어떻게 돼요? 공통 영역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이면 AND로 들어가는 거죠. 자, 만약에 70 미만 90 이상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 70 미만 90초가 뭐 이상 따로따로 논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오화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현재는 70 이상 90 미만 공통 영역 교집합 영역입니다. 따라서 AND 그리고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또는으로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받은 점수가 70 이상, 먼저 이상부터 하겠습니다. 자, 70 이상 그리고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미만, 여기는 미만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아니라 미만, 90 미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과 받은 점수를 조건을 설정을 하고,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자,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에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설정이 됐습니다. 자,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 어느 하나만 잘못을 해도 15점 홀라당 다 까먹어버려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15점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다는 점 꼭 주의하시고, 자,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돌리기 어디서부터? B2부터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범위로 변환 지시가 없습니다. 범위로 변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범위로 변환 지시가 있다면 표에 와서 범위로 변환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문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제, 조건부가 아니라 고급 필터네요. 자, 고급 필터로 와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목이 국어라는 조건과 구분이 수행. 자, 과목이 국어고 구분이 수행이고 받은 점수가 그랬습니다. 받은 점수가 구분이 수행인 사람의 받은 점수, 뭐 또 길어져요 갑자기 조건이. 자, 구분이 수행인 애들의 받은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 그냥, 자, 이 받은 점수가 구분이 수행인 받은 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average if, 평균을 구하되 구분이 수행이라는 조건을 가진 받은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verage if 함수가 필요하고, 과목이 국어이고 구분이 수행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AND 조건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은 A33부터 A34까지. 자, A33에는 그렇다면 조건 또는 뭐 비고 판단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기존 필드명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는 들어가겠습니다. 는. 자, 첫 번째 조건은 과목이. 자, 과목 필드 밑에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과학이었어요. 그러면 국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안 돼요. 무조건 국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얘가 뭐라는 거죠? 국어이고, 컴마. 그 다음에 구분이. 자, 여기 지필이죠. 그런데 문제가 수행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를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맨 스타트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행. 자, 구분이 과목이 국어이고 지필이 수행이고. 자, 이번에 하나 더. 받은 점수가 하겠습니다. 받은 점수가 구분이 수행인 사람의 받은 점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이 수행인 받은 사람의 평균, 받은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verage if s가 있으면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구분이 수행이라는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average if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average if 가로 열고 조건은 3개가 있습니다. range, 조건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3개의 인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분이 수행이라는 조건 범위가 있습니다. 자, 구분이 수행 이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자, 열 단위로 쭉 잡을 경우에는 주로 절대 주소가 들어갑니다. 컴마. 자, 그리고 뭐라고 여기에가 자, 큰 따옴표에서 수행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수행. 그리고 마지막 뭐에 대한 평균? 받은 점수에 대한 평균을 쭉 잡겠습니다. 자, 절대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자, 구분이 수행인 받은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그 받은 점수가 이거 이상인 경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죠, 먼저. 자, 과목이 국어고 수행이 구분이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틀리니까 우선 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고급으로 넘어와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자, A36부터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36의 세 가지 경우들을, 자, 세 가지의 모든 경우를 만족하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자, 먼저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필드를 빼고 첫 번째 필드의 바로 밑에서부터 범위를 잡는다라고 했던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블럭부터 영역 설정부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받은 점수의 기타의 공백을 제외한 기타 여기 있죠. 자, 기타의 공백을 제외하면 여기는 공백이 앞에가 맨 앞에가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제거하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공백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공백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백을 맨 앞에 공백이 빠지고 나왔습니다. 자, 얘는 공백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가겠죠. 여기도 공백이 있네요. 자, 공백을 제거하고 앞에 세 글자. 공백을 제거하고 앞에 세 글자면 35%라는 뜻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left 들어갑니다. 몇 글자? 세 글자. 그래서 35%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퍼센트만 나온 거죠. left하고 trim을 이용해서, left하고 trim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퍼센트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반영 점수를 곱하라는 것 같아요. 자, 반영 점수 곱한 값과 뭐에? 받은 점수에, 자, 여기다가 받은 점수 곱하기, 자, 받은 점수에 기타의 공백을 제외한 값의 세 글자를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와 같지 않고 반영 점수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35 반영 점수 똑같죠? 19점이 똑같습니다. 15점이 똑같습니다. 18.4. 여기가 틀리네요. 자, 여기도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린 것들을 찾아서 같지 않은 행에 대해서 자, 굵게 채우기 색, 글자가 아니라 채우기 색입니다. 노란색을 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다 쓸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쭉 범위를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새 규칙 수식을 이용하여 자,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F4를 두 번 눌러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F4를 두 번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곱한 값과 뭐랑 같지 않다? 반영 점수랑 같지 않다. 이게 작다 크다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영 점수 F4 두 번 눌러서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혼합 참조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F4를 두 번 눌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F4를 두 번 누른 경우와 자, 3 앞에 들어가 있죠. 3 앞에.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F3을 두 번 누른 경우 G 앞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그냥 복사해온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자, F4를 두 번 누르는 게 아니라 I3 이렇게 클릭을 하고 F4 두 번을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하고 먼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서 먼저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입니다. 여기에는 글꼴 색이에요. 여기 채우기 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어떤 게 노란색인지 눈으로 이 정도는 보면 알겠죠. 근데 다른 색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색상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연한파랑 뭐 녹색 이런 색깔들을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채우기에서는 색깔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 색의 굵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 맞는지 아까 여기가 틀렸었죠? 여기가 틀렸었습니다. 자, 여기도 8, 16 틀리죠? 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보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계속해서 계산작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작업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코드의 세 번째부터 다섯 글자. 자, 세 번째부터면 0입니다. 009가 되겠죠. 009.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여덟 글자면은 021이 됩니다. 자, 여기는 010에 003이 되겠죠. 자, 그런데 009에서는 뭐만 가져와라? 09만 가져와라. 021에서는 21만 가져와라. 010에서는 뭘 가져와요? 10. 그 다음에 003에서는 3만 가져와라. 즉 010 또는 003 앞에 필요 없는 0, 뒤에 있는 0은 가져와야 되겠죠. 앞에 필요 없는 0은 빼고 가져와라. 자, 그래서 미드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드 함수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세 번째부터 다섯 개만 꺼내 보겠습니다. 자, 미드 여기서부터 컴마 몇 글자부터 세 번째부터 다섯 글자? 노노노노노. 다섯 글자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다섯 글자가 아니라 세 번째부터 다섯 개, 3, 4, 5,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그런데 009가 나오네요. 우리는 9만 오네요. 9만. 009. 자, 미드 함수,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를 이용하면 문자열로 간주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원래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이렇게 9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는 밸류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곱하기 1이 아니라 만약에 밸류 함수가 지시 안 되어 있다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밸류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미드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몇 번째부터?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입니다. 자, 컴마 여섯 번째부터 여덟 개니까 3개가 되겠죠. 6,8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021 역시 우리는 21만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밸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하고 20이라고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9하고 20이라고. 뭘로? 컨캐터네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쉼표 붙여넣기.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컨캐터네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9-21인데 921이에요.
그러면 빼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한 번 더, 자, 빼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와 얘 사이에 빼기가 연결될 수 있게끔 쉼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2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밸류 함수가 없었다면 곱하기 2를 각각 적용해서 해주시지만 지금은 밸류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로 처리를 한 다음에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Vlookup과 매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Vlookup과 매치 함수. 자, 과목과 항목, 과목과 여기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과 항목 두 개를 이용해서 반영 비율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항목은 여기 있고 과목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Hlookup 함수가 주어졌다면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Hlookup 함수가 아니라 Vlookup 함수가 잡혀 있습니다. Vlookup 함수가 잡혀 있다면 이쪽 열을 잡고 여기를 매치로 처리해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Hlookup이 잡혀져 있다면 여기를 Hlookup으로 잡고 이 부분을 매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Vlookup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Vlookup. 자, 이렇게 두 글자만 쓰면 자동으로 나오죠. 함수가 더블 클릭 가로 열고 lookup value. lookup value라는 말은 찾을 값. 우리가 여기 항목을 찾을 겁니다. 만약에 Hlookup이라고 했다면 과목을 찾았겠죠. 자, 먼저 lookup value 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중간고사 항목을 찾아라. 컴마 어디에서 이렇게 자, 이 범위를 포함해서 쭉 잡아야 됩니다. 자, 절대 참조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국어면 2, 과학이면 3, 사회면 4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국어니까 우선 2를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고사냐 실험이냐 포트폴리오냐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겠죠. 폴스 대신에 0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0.35. 왜? 자, 국어의 중간고사는 0.35. 자, 얘는 뭐죠? 얘는 0 나와요. 왜? 자, 두 번째 여기 국어인가요? 과학이에요. 과학의 실험은 여기인데 과학이 두 번째 30%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여기서 두 번째로 처리가 돼서 0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매치 함수로 국어, 과학, 사회를 끄집어 와야 된다는 거죠. 국어면 2, 과학이면 3, 사회면 4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매치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매치 뭘 찾아? 구분을 찾아라. 자, 여기 구분이 과목이네요. 과목을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자, 절대 컴마. 자, 정확하게 국어, 과학, 사회를 정확하게 찾아라. 자, 이렇게 놓고 국어면 1이 나옵니다. 국어면 1. 과학이면 2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국어면 2, 과학이면 3 이렇게 나와야 되죠. 즉 뒤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1을 해줘야만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2, 과학은 3, 사회는 4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계산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이 부분 숫자 부분에다가 컨트롤 V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그랬더니 0.35. 아까 여기 30%라고 그랬죠. 과학이니까 여기는 30% 0.3. 여기는 사회의 발표입니다. 사회의 발표 그럼 0.2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몇 개 채우기 엔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반영 비율표를 이제 구한 겁니다. 뭘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받은 점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받은 점수를 곱해서 계산하려면 힘드니까 먼저 반영 비율표만이라도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받은 점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끌어내려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두 번째 마무리했고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fn 기타를 작성하여 표 1에 j3부터 j31까지 자, 여기 기타에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반영 점수를 인수로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반영 점수 나누기 10만큼 네모를 반복한다. 만약에 엑셀이었다면 repeat 함수, repeat 있었죠. repeat 함수를 이용하는데 현재는 VBA 프로시저로 작성하는 겁니다. if문과 포문이 반복문이죠. 자, 이만큼 반복해라. 뭘로? 포문으로 반복해라. 뭐만큼? 반영 점수 나누기 10만큼 반복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 가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복사가 안 된다라는 거. 자, Alt F11을 눌렀습니다. Alt F11을 누르고 삽입에 다른 거 누르면 실격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 실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듈. 자, 만약에 잘못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듈 제거. 저장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혹시 잘못했다면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모듈 삽입을 하고 컨트롤 V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그랬습니다. 탭을 한번 놓고 자, if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then 자, 뭐 해라?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이만큼 반복을 해라. 자, 폼은 반복하겠습니다. 자, i는 1, 2 얼마만큼? 이만큼. 자, 반영 점수 나누기 10만큼 반복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뭘 반복해? 네모를 반복해야 돼요. 네모를 어디다가 넣으라는 거죠? fn 기타에다가 넣어줘라 라는 겁니다. 자, fn 기타에다가 미음 한자를 이용해서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next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이만큼 네모를 반복하고 그 외에는 노력 요함. 자, if의 구문 for next는 여기서 반복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자, 여기서는 fn 기타를 뭐로 표시하라는 거죠? 자, fn 기타에다가 여기에다가 노력 요함이 필요합니다. 노력 요함. 자, 그리고 if의 끝 end if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냐?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자, 반복을 할 때마다 네모를 하나씩만 채웁니다. 그러면 앞에 채워진, 자, 예를 들어서 자, 6번을 반복해라. 그럼 하나 채웠어요. 그러면 2개로 늘어가야 되겠죠. 2개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이걸 기존의 걸 지우고 또 네모, 또 지우고 또 네모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채워진 네모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자, 얘를 여기다 넣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랑 다시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받아서 거기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방법으로 또 여기 반영 점수 나누기 10 있죠. 이 부분을 앞에서 미리 계산을 해옵니다. 자, n은 자, 이런 식으로 자, n은 그럼 여기는 뭐만큼? n만큼만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n만큼만. 자, 이런 변수. 자, i는 반복했습니다. 임으로 쓰는 겁니다. 나는 k를 주고 싶다. 여기는 나는 o를 주고 싶다. p를 주고 싶다. 뭐 나는 한글로 반복수. 우리 정답에는 뭐 한글로 잡혀 있습니다. 반복수라고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나는 반복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창 닫고 여기다가 는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반영 점수 여기 있습니다. 자, 얘는 10점 이상이죠. 10점 이상이고 10으로 나눴을 때 3.5인데 3만 들어가겠네요. 3개. 자, 여기는 19.2. 자, 10점 이상이죠. 19. 그래서 하나만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1, 1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자, 여기는 2개.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채우기들 몇 개만 한 다음에 쭉 끌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왜 노력 요함이죠? 10점 미만이기 때문에 10점 이상에 대해서만 반복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if와 sum을 이용한 배열 수식이 되겠네요. 배열 수식. 자, 표 1에 표 3. 표 3에 여기 있습니다. 표 3에 M11부터 52 여기까지만. 여기는 안 하네요. 자, 여기는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평균 밑에 있나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게끔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if와 sum을 이용한 배열 함수. 자, if가 들어갔다라는 거. 과목과 과목별, 구분별. 자, 여기 과목이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2개의 조건이 있네요. 2개의 조건. 자, 그러면 sum 가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가로 열고 닫고 조건이 과목도 있고 구분도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if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쉼표로 들어갑니다. 뭐에 대한 합을 구해라? 자, 받은 점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받은 점수 쭉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대.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여기 앞에 if를 빼먹었네요. if를. sum if니까. if 가로 열고. 자, sum에 대한 가로 열고. if에 대한 가로 열고. 이 두 개는 조건에 대한 가로입니다. 그래서 if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쉼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는 if에 대한 가로입니다. 맨 뒤에 다시 sum에 대한 가로. 이게 기본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형.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들어와서 조건을 하나씩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부터 가겠습니다. 구분 범위 중에서 자, 절대는 누구랑 같다? 얘랑. 아래로 내려오는 건 1, 2, 3. 세 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목입니다. 과목. 자, 과목 범위 쭉 잡아주시고. 자, 절대는 얘입니다. 국어, 과학, 사회로 넘어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끄는 놈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기계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건 셋, 오른쪽으로는 둘. 자,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하시고 쭉 채우기 엔드를 해서 자,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누군가요? 자, 이게 제일 작네요. 자, 지필이면서 과학인 걸 찾습니다. 지필이면서 과학인 거 찾아서 계산하려면 좀 시간 걸리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런 확인 작업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계산 문제. 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은 에버리지 다 알겠죠. SDV는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래서 92, 95라고 되어 있으면 소수점 한 자리 넣기 위해서 텍스트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f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배열 수식이니까.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average if를 구하고 이 옆에 나는 SDV, 표준 편차 if를 이용해서 한번 각각 구한 다음에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verage. 자, average 몇 글자 치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나오죠. 넘버 2. 자, 평균의 범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균의 범위를 구할 때 if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배열 수식이니까. average if 가로 열었습니다. average if 가로. 자,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구분과 받은 점수를 이용하여 구분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구분과 받은 점수를 이용하여 자, 과목은 따지지 않겠다. 그럼 조건은 몇 개? 한 개다. 가로 열고 닫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if가 있으니까 쉼표가 들어가야 되죠. 뭐에 대한 평균? 받은 점수의 평균. 자, 이렇게 범위를 주고 절대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그리고 이 안에 자, 하나를 한 번 더 둬야 되겠죠. if에 대한 가로, average에 대한 가로. 자, 이 안에는 조건, 지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절대는 누구랑 같다? 얘랑. 아래로 끌기만 하죠. 옆으로 같이 안 끌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둬도 되고, 만약에 옆으로도 같이 끌어야 된다. 밑으로만 끌면 되죠. 옆으로도 같이 끌는다면 1, 2, 3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래로만 끌기 때문에 이 상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래는 1, 2, 3를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 87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82점. 그런데 우리는 소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통일시켜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 자, 맨 뒤에 컴마 따옴표 치고 이 따옴표 안에서 큰 따옴표 안에서 소수 한 자리를 만들어라. 앞에는 두 자리든 세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한 자리로 채워주면 됩니다. 뒤에는 두 자리면 둘, 셋이면 셋 꼭 맞춰줘야 돼요. 지금은 한 자리만 있죠. 자, 그리고 0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2.0. 만약에 0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샵도 가능합니다. 샵도. 그런데 이 샵은 0을 표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0이 표시된 걸 확인했으니까 0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서 87.0, 82.8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를 가로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 옆에서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STDEV가 나옵니다. 자, 물론 문제에도 있고 직접 다 치기 싫으면 몇 글자만 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TDV. 자, 그리고 다시 if 들어갑니다. 자, 조건은 아까 우리가 구분 하나만 있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컴마 뭐에 대한? 받은 점수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자, 받은 점수 주고 절대,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stv, 표준 편차에 대한 가로. 자,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한번 조건을 걸겠습니다. 자, 지필이냐 수행이냐 구분만 따지는 겁니다. 구분만 범위를 쭉 잡고 절대는 자, 여기를 찍어서 1, 2, 3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내려올 거니까.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기도 괄호와 함께 소수 한 자리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역시 텍스트 들어가고 맨 뒤에 컴마 따옴표 들어갔습니다. 자, 이 큰 따옴표 안에 서식을 줘야 돼요. 0.0 역시 소수 한 자리죠. 0.0. 그런데 괄호도 필요해요. 괄호도.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괄호까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괄호까지 큰 따옴표 안에 서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제가 그냥 엔터를 쳐버렸어요. 모르고. 자, 우리는 배열 수식이죠. 배열 수식이니까 다시 한번 찍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 복사를 한 다음에 는은 빼면 돼요. 자, 는이 2개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엔드 연산자 지시가 없네요. 엔드 연산자. 자, 앞에 수식과 뒤에 수식을 연결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또는 컨캔터네이터 함수가 필요한데 이 함수도 지시가 없어요. 자, 이럴 때 문제 복원이 좀 떨어져서 엔드 연산자가 빠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알아서 꼭 필요하다면 넣어주는 겁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엔드 연산자를 넣어주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2개의 수식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건 9.4, 13.5 맞죠?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5번째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분석 작업 외부 데이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데이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갑니다.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 상공중학교 우리가 C 더블 클릭을 하고 OA 폴더로 들어가서 상공중학교로 갑니다. 1학년 테이블이죠. 1학년 테이블에서 이름, 그 다음에 과목, 구분, 항목, 받은 점수, 반영 비율까지. 반영 점수는 필요 없습니다. 반영 점수는 필요 없고 반영 비율까지.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급히 가기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과 자, 정렬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마침 여기도 표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이라는 점.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B3부터 B3. 자, 색깔 있는 거 위에 거는 빼고 여기서부터 B3부터 들어갑니다. 자, B3 혹시 잘못 가져오면 옵션의 피벗 테이블 이동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값 부분입니다. 값 부분. 자, 그러면 여 위에는 열 레이블이 되겠죠. 구분이 열 레이블이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항목이 있고 과목이 있고 2개가 있네요. 2개.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자, 받은 점수, 반영 비율. 이거는 값 부분이죠. 값 부분인데 왜 여기 와 있죠? 보통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맨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 항목, 구분,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자, 그 다음에 계산은 받은 점수와 반영 비율을 평균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내려서 먼저 과목, 항목이 있습니다. 과목을 먼저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항목도 끌어내리고 자, 그 다음에 구분은 열 레이블로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받은 점수에 대한 값,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 되겠죠.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영 비율의 평균입니다. 반영 비율에 쭉 끌어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모양이 좀 많이 틀린 거는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시그마 값을 행레이블로 이동해라. 자, 여기 시그마 값 있죠? 행레이블로 이동해라.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또 틀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먼저 개요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자, 됐죠, 이제.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값, 과목, 항목입니다. 과목, 항목, 값. 이 부분이 맨 앞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시그마 값을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끌어서. 그래서 맨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자, 받은 점수 평균과 반영 비율 평균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모양이 이제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 과목은 국어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국어, 과학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과목을 옆에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모두 검색을 풀고, 모두 선택을 풀고, 국어만 해라. 국어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만 나왔습니다. 국어만. 그림에서도 국어, 국어 요약, 국어, 국어 요약, 국어만 나와 있는 거죠, 현재. 자,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하나하나 빠짐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부분 점수 없다라는 점 꼭 주의하시고, 자, 빈셀에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빈셀에 별표 몇 개? 2개. 하나, 둘 넣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넣으면 빈셀에 이렇게 별표들이 2개씩 들어갔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도 별표들이 2개씩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받은 점수 표시 형식은 받은 점수의 표시 형식. 자, 받은 점수가 여기서 어딘지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자,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받은 점수, 여기 있습니다. 받은 점수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점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에, 자, 아까 우리가 여기 또 CC도 있네요. 받은 점수 값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표시 형식에 들어오면 셀 서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숫자 범주에서 하겠습니다. 숫자 범주에서, 자, 숫자 범주에서 뭘 하라는 건가요? 자, 소수 한 자리까지 돼 있네요. 자, 그럼 소수 한 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자, 소수 한 자리까지 이렇게 늘려주고, 자, 그랬더니 여기 소수점 한 자리가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뭐 소수 한 자리라는 말은 없는데, 자,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의 표시 형식은 역시 반영 비율에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뭘로? 백분율 범주에서 하겠습니다. 백분율 같은 경우도 있나요? 백분율. 백분율 있네요. 그런데 소수점은 지시가 없어요. 여기 소수점을 늘리면 안 되겠죠, 백분율은. 자, 이렇게 백분율만 지시를 하고 확인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구분, 수행, 지필, 총합계가 있네, 여기는. 총합계를 나중에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지시사항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그룹 하단에, 자, 여기 보면은 반영 비율, 국어 요약,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 그래서 국어 요약, 하단에다가 부분합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열의 총합계만. 자, 열의 총합계를 하고 나니까 여기 부분이 빠졌습니다. 아까 있었는데, 총합계가 있었는데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을 해보세요, 이제. 자, 여기, 중요한 거 빠졌어요, 여기. 이름 모두가 빠졌습니다, 이름 모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름을 보고서 필터로 끌고 오시면 되겠죠. 강의를 보고 계시면서, 선생님 또 실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저처럼 놓치고 가셨는지도 모르죠. 자,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10점 감점 돼버립니다. 하나하나 기말 발표, 중간 포트폴리오. 자, 중간중간 별표 2개 있고 85.3, 96.0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아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받은 점수, 반영 비율 이렇게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모두, 부분합이 아니죠. 피벗 테이블. 깜짝했습니다. 이거 놓고 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자, 계속해서 자, 매크로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데이터 표 문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유형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이후의 기출문제 중에서는 처음 보이는 문제인데, 자, 데이터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표는 이쪽 방향이 행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행방향입니다. 자, 이쪽은 열방향입니다. 자, 행방향에는 뭐가 있어요? 할인율이 있습니다. 행방향에 할인율이 있습니다. 열방향에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방향과 열방향 두 가지 있는 표를 이중표라고 합니다. 이중표. 자, 그렇다면 이중표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을 잠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여 뒤에도 없어요. 이 뒤에도. 자, 이 뒤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 자, 그렇다면 뭐만 있어요? 열만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 요금을 열로 하는 열만 있는 이런 거를 단일표라고 합니다. 단일표. 하나밖에 없다. 이중. 아까 가로와 세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는 열방향 단일표가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고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자, 뭐만 있는? 할인율만 있는 행방향에 할인율만 있는 행방향 단일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행방향인지 열방향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의 문제는 행방향과 열방향이 모두 존재하는 문제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행방향만 있든 열방향만 있든 행방향과 열방향이 모두 있든 중요한 건 이 부분에다가 뭔가를 미리 계산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인율과 기본요금. 할인율은 뭐에 있어요? 행방향에 있습니다. 할인율은 행방향에. 자, 기본요금은 어디 있어요? 열방향에 있습니다. 열방향에. 자, 이 두 가지, 행방향과 열방향 두 가지에 따라서 성인의 할인요금을 알아보려고 한다. 성인의 할인요금 여기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현재 10% 할인율 10%죠 원래. 근데 15, 20, 25 이렇게 바뀌고 기본요금 여기 있습니다. 성인의 기본요금이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즉 성인의 기본요금이 이렇게 바뀌고 성인의 할인요금이 10%에서 이렇게 바뀔 때 어떠한 자 할인요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뭐라고요? 얘라는 겁니다. 자, 얘를 그럼 여기다가 찍습니다. 반드시 여기다 계산해야 됩니다. 는 뭘 알아보고 싶다고? 이걸 알아보고 싶다고. 나는 이걸 알아보고. 자, 엔터. 헐, 잘못했어요. 뭘 잘못한지 알죠? 매크로 안 했어요. 매크로. 열라 데이터 표에 대한 설명하다 보니까 매크로 안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발도구 매크로기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할인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할인요금. 자, 이때 매크로 기록 누를 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 네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밖에. 안에 있다. 빨리 취소해야 돼요. 다시 밖으로 빼야 돼요. 자, 할인요금. 자, 이름도 틀렸는지 보십시오. 할인요금 맞습니다. 자, 확인. 그리고 들어와서 는 뭘 알아보고 싶다고? 어린이 기본요금, 어린이 일반, 어린이 할인. 뭘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게 뭐예요? 성인 할인요금을 알아보고 싶다. 엔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은 아니죠, 이제. 자, 그리고 블럭을 잡아야 됩니다. 블럭을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데이터표. 여기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행열이 있습니다. 아까 할인율이 행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행이고 기본요금이 열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에 뭐가 있다고? 할인율. 자, 이 중에 뭘 찍는 건 아닙니다. 원래 값을 찍습니다. 자, 행방향의 10% 할인율, 열방향의 뭐? 기본요금. 기본요금 여기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방향의 기본요금, 열방향의 성인 기본요금. 행방향의 기본요금이 아니라 행방향의 할인율이죠. 자, 열방향에는 기본요금, 성인의 기본요금. 확인! 마무리된 겁니다. 밖으로 빼고, 자, 그리고 다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구구단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상설 시험에 복원된 문제 중에 구구단 문제가 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 기본 도형의 육각형. 자,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 기본 도형 중에 육각형. 얘가 뭔가요? 얘가 육각형이죠. 자, 어디서부터? G2부터 G2면 여기입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G2부터 H3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할인요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할인요금. 텍스트 할인요금이 아니라 요금 계산이네요. 아이고, 이거 또 실수할 뻔했네요. 자, 요금 계산. 잘 보셔야 돼요, 잘. 자, 이거는 아까 매크로가 되는 거고, 텍스트는 요금 계산. 텍스트를 안 집어넣는 도형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집어넣어서 매크로 지정이 있습니다. 할인요금.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거 내가 작성한 거죠. 자, 여기도 내가 다 작성한 겁니다. 자, 지웠습니다. 지우고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마무리하고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먼저 수행평가 계열을 삭제해라. 차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자, 계열의 순서를 바꿀 때 여기서 하는 거죠. 제거도 여기서 합니다. 수행평가를 제거해라. 제거.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 두 개만 남았습니다. 자, 이때 차트 종류를 뭘 바꾸라는 거예요? 중간을 바꾸라고, 기말을 바꾸라고.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만 바꿔라, 기말만 바꿔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냥 다 바꾸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방사형으로 바꾸래요. 방사형. 방사형이 여기는 막대밖에 없죠. 방사형이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방사형 중에 표식이 있는 얘는 뭐예요? 방사형이네요. 얘는 표식이 있는, 얘는 채워진 방사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표식이 있는 방사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방사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차트 레이아웃을, 자, 서식에 가보겠습니다. 서식에 있나요? 레이아웃에 있나요? 디자인에 있겠죠. 자, 차트 레이아웃을 1번으로 해라. 1번으로.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차트 스타일 여기 있습니다. 26번으로 몇 개 있어요? 8개. 83, 24, 25, 26 이쯤 되겠죠? 26, 26 딱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으로 채우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을 해라. 국어 성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어 띄고 성적입니다. 자, 국어 띄고 성적 넣고 차트 제목까지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의 단위를 그림과 같이 축을 봤더니 0, 20, 40, 60, 80, 100. 여기는 10단위로 되어 있는데 주 단위만 변경을 해라.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축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으로 들어가서 주 단위만 2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20으로 변경을 하고 선 너비를 3포인트로 이건 또 뭐예요? 자, 다시 그대로 축 서식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축 서식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선색, 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 스타일. 선 스타일에서 선 너비가 있습니다. 선 너비를 얼마로? 3포인트로 지정을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선의 굵기를 좀 넓게 해준 겁니다. 자, 범례를 아래쪽으로 해라. 범례 서식에 들어가서 범례를 아래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영역에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자, 이 모서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줘라. 자, 테두리 스타일 여기도 있네요. 테두리 스타일. 자, 여기는 선 스타일,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는 안쪽에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안쪽에 가운데. 자, 닫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차트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프로시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들어가서 먼저 펜션 폼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나타나야 되겠죠. 자,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탭을 한번 주고 폼 이름 여기 보겠습니다. 폼 이름. 자, 간혹 우리 모듈 1은 만들었죠. 우리가 사용자 정의에서 모듈 1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매크로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매크로가. 자, 얘는 사용자 지정이고 모듈 2는 매크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겨요. 자, 다시 누르고 자, 얘는 닫고 자, 여기서 가겠습니다. 자, 얘도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아까 여기 왔었죠. 여기. 자, 여기서 폼이 나타나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폼 이름이 뭐예요? 펜션 예약 점 쇼. 자, 나타난다 보겠습니다.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OK 발이 나타났습니다. 자, 펜션 예약 폼이 초기화되면 J5부터 J5부터 K9까지 여긴가요?
제2호부터 K9까지가 어디에? 방이름. 여기가 방이름이죠. 방이름 목록 상자에 나타나고 이용기간을 표시한 옵션 중 1박, 2박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박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 상자 이름점 로우 소스로 이 범위를 주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하고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탭을 하나 주고 여기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ST 방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로우 소스는 다운표 어디에? 제2호부터 K9까지 제2호부터 K9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목록이 두 개가 나오죠. 현재 목록이. 그림 봐볼까요? 자, 방 이름과 금액이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칼럼 카운트 2로 되어 있죠. 칼럼 카운트 2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1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를 2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복사를 하고 엔터 점 칼럼 카운트. 자, 칼럼 카운트는 2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했는데 두 개가 안 나오고 방 이름만 나온다. 그럼 여기가 1이에요. 1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칼럼 카운트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1박과 2박이 있는데 1박이 기본으로 나타나라. 그런 말입니다. 자, 1박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OPT 1박입니다. OPT 1박은 true.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닫고 넣고 여기 아무것도 왜 안 나타나요? 여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뭘 잘못했나요 또? 자, 다시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빈 공간. 아이고, 오늘 자꾸 실수하네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제가 미리 실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핑계인가요? 아무튼 자, 뭘 안 했어요?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이 작업을 빼먹었어요. 여기다 놓고 이니셜라이즈. 자, 그러면 이 부분만 그대로 잘라내기. 컨트롤 X로 가져오면 되겠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짝 눌렀으니 나옵니다. 1박이 선택되고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에 입력되도록 이용기간 옵션 중 1박을 선택하면 1박, 2박을 선택하면 2박 여기에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네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먼저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예약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돼요. 행의 위치 몇 번부터 시작했어요? 플러스 4. 그런데 바로 위에 연속된 행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3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는 레인지 몇 번 행부터 시작했습니까? B4부터. 자, 점 커런트 리전. 자, 몇 글자 맞히면 나옵니다. 점. 자, 로우 소스. 자, 커런트 리전. 그 다음에 뭐죠? 막 순간순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점 로우스 점 카운트 플러스 4번인데 바로 위에 한 행이 있어서 3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순번부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순번은 문제 없네요. 순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셀, 자, 우선 여기다가 셀스 I, 두 번째, 자, A, B 두 번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그 다음에 2, 순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순번을 넣을까요? 1이라고 넣으면 항상 1만 들어가겠죠. 자, I가 얼마인가요? I가, 자, 여기 이 I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I 값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 상황을 보고 빼기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놔볼게요. 자, I 값, 여기 I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몇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옵니다. 자, 8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약자, txt A약자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화번호를 집어넣겠습니다. txt 전화번호. 자, 그 다음에 방이름. 자, 방이름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목록 상자로 나오면 리스트 속성,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에 지시가 없네요. 없어요. 오, 개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몇 번째?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얘는 11번째. 10번째, 11번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째와 11번째에 있는 세례 10번째, 11번째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셀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갖고 와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 방에 따라서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리스트 인덱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자, 리스트 인덱스를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R, 10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R, 10번째. 자, 여기다가 R은 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 리스트 방 이름. 자, 점 리스트 인덱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서 가져오면 플러스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져오려면 리스트 속성도 있어야 돼요. 리스트 속성과 리스트 인덱스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리스트 속성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째부터? 5번째부터 있습니다. 5번째부터.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행부터 몇 번째 열에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째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6번째. 자, 방이름, 날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더블 클릭해 버리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 지워주시고, 자, 여기다가 먼저 클릭을 하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 날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txt 날짜, 그 다음에 이용기간이 있습니다. 이용기간. 자, 이용기간은 이거면 1박이냐 2박이냐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if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opt 1박 2. 자, opt 1박 2 true이면 뭐라고? 자, opt 1박 2 true이면 자, 셀스 i7에다가는 뭐라고 주라고 그랬죠? 자, 캡션 지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캡션 없습니다. 캡션이 있었다면 자, opt 1박 점 캡션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1박만 주라고 한 것 같아요. 자, 1박 아니면 자, else 자,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는 2박을 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end if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박 2박은 이 if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용 금액이 필요하겠죠. 이용 금액은 1박이면 1일, 2박이면 2를 곱하라고 그랬어요. 금액에다가 이용 기간을 곱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1박 2박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자, 1박이면 2를 곱하고 2박이면 2를 곱하고 여기 들어오겠습니다. 자, 셀스 8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8번에는 뭐가 들어온다? 자, 여기에 있는 거 아까 우리 11번째 금액이 있었죠. 11번째 금액. 자, 셀스 아래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가 11번째다. 11번째. 그리고 1박이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곱하기 1이 들어가면 된다. 자, 다시 2박일 때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2박이면 여기다가 곱하기 2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됐죠? 이렇게 해서 자, 1박이면 1박이라고 쓰고 7번째는 자, 7번째 여기 7번째는 1박이라고 쓰고 자, 금액은
기본, 아까 여기 요금 있었죠? 자,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엑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11번째 있는 거. 자, 11번째 있는 값에다가 1박이니까 1을 곱하고 2박이면 1을 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i만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다시 들어가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예약자 정익종 010-1234-5678 넣습니다. 자, 진달래방 15만원짜리 2016년 12월 31일 날. 왜요? 여기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 자, 이렇게 해서 2박이니까 2박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예약. 그랬더니 5가 들어가네요.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i를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i가 5행이니까 5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몇을 빼면 돼요? 5, 6, 7로 계속 가겠죠. 4를 빼주면 1부터 들어오겠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종료. 종료 안 했나봐요, 우리 또. 자, 종료 아직 안 했습니다. 종료는 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종료.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마무리하고 얼마를 빼줘야 된다는 겁니까? 4를 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i-4를 빼면 5에서 4 빼니까 1 나오겠죠. 종료 버튼 들어가겠습니다. 자, 종료 버튼 들어와서 탭. 자, 펜션 예약 폼의 CMD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림과 같이 시간을 제한, 날짜만. 날짜만 뭐예요? 데이트 함수죠. 자, 데이트 놓고 뒤에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게 나오네요. OK only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기본값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 자, 데이트가 오늘 날짜겠죠. 그리고 엔드 연산자와 함께 자, 폼을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 점 있습니다. 점 있고 큰 따옴표. 이렇게 넣으면 날짜와 폼 사이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칸을 띄워줘야 이 사이가 띄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 풀고 다시 한번 예약자를 자, 여기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우고. 자, 언로드미는 또 빼먹었나봐요. 마지막에. 자, 메시지 박스만 띄우고 언로드미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도 안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들어가서 자, 종료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 박스를 띄웠고 자, 언로드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예약자 정익종. 자, 전화번호는 010-1234-5678. 자, 진달래방에 2016년 12월 31일. 자, 2박으로 갑니다. 2박으로. 자, 눌렀더니 1번 들어오네요. 자, 이번에는 홍길동으로 이름만 바꿔서 한번 백일홍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18만원 곱하기 2박이니까 36만원. 아까 우리가 진달래 선택했죠. 진달래는 15만원 곱하기 2니까 30만원. 종료 버튼 눌러서 현재 날짜와 폼을 종료합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폼이 종료되는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방 이름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5. 왜? 엑셀 시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리스트 속성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속성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폼에 아까 방 이름 먼저 있었죠. 방 이름. 그 다음에 금액이 있었습니다. 금액.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폼에서 가져올 때는 뒤에 플러스를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엑셀에서 가져올 때는 플러스, 행의 높이만큼 플러스를 해주지만 폼 자체에서 가져오는 경우라면 뒤에 플러스를 하지 않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지시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R번째에서 10번째, 엑셀에서 가져오니까 10번째 열에서 가져왔지만 만약에 리스트 속성을 했다면 방 이름의 0번째니까 리스트의 R 행번째 0입니다. 자, 금액도 방 이름의 여기가 1번이죠. 그래서 R의 1번째에다 곱하기 1, R의 1번째에다가 곱하기 2. 각각 자, 리스트 속성과 리스트 인덱스를 문제에서 지시했다면 이런 초록색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각각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하셔서 자,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도 풀어보시고 그냥 엑셀에서 주어진 10번째, 11번째 자, 10번째, 11번째 값을 이용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액세스 기출문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